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 2에 지난 시간에 소송의 중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중단되는 건 대표적인 게 사행위 취소 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은 흔치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게 사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피고는 아니지만 파산재단과 회복되면 전체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소송이 중단되고 관제인이 수개를 하죠. 일반인들은 파산 소송 중단은 사행위 취소 소송이 거의 99%죠. 그것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수개를 해야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의 수개. 실제 파산 전후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대리인들이 좀 체크를 하죠. 법인은 모르겠지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확인소송이나 채무자가 채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을 갖고 하는 소송 등과 같이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그 권리관계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게 될 소송을 가리키죠. 이기면 파산재단에 들어오는 거, 물권적 청구권,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 다음에 대여금 청구, 미수금 청구, 돈 이기면 돈은 들어오게 돼 있죠. 반드시 채무자가 원고일 필요는 없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유물 반환 청구인소, 소극적 확인인소, 예를 들어서 채무부존재 이것도 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하면 채무가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치권 및 별지권에 관한 소송도 포함됩니다. 수개 신청은 파산관제인은 물론 상대방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무상 파산관제인은 수개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은 수개 후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파산재단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검토하여 불필요하고 무익한 소송,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하 또는 화해 등으로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도 간혹 있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개.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채권, 즉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가리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파산권자에 기한 파산채권에 기한 이행이소. 어떤 사람이 돈 달라.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 이의소 등이 그 예입니다. 당사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소송은 중단되지만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수개할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의 채권 신고와 그에 기한 채권 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채무자를 상대로 이제 구상금 소송이나 이행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파산 선고를 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파산 선고 사실만 알리면 소송은 그냥 중단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관제인이 그 환가를 해서 채권 조사를 할 때 채권 조사에서 승인하면 그때 이제 시키죠. 아니면 취하를 하지. 즉 상대방의 채권이 신고되고 채권 조사 일에 파산관제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은 그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되고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이후 확정된 파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가 없게 되므로 그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실무상 중단된 소송은 확정 판결에 저촉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이제 취하시킵니다. 판사가. 채권조사 기일에 이의가 진술되면 중단된 소송은 파산채권 확정소송으로 청구 취등이 변경되어 속행되죠. 통상은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주로 이제 관제인이죠. 상대방을 하여 수개하지만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한 또는 종국 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의자가 상소, 재심, 청구 이의 등 채무자가 행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이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 절차의 수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잘 모르셔도 되죠. 이제 이것만 알아둡니다. 사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의 소송의 수개. 대의 소송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사행위 취소. 본인이 이제 채무자가 어느 시점에 사행위를 많이 하죠. 뭐 본인도 이제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조금이라도 금전적, 경제적, 재산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금매로 팔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이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누구한테 대물 변제로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채권자들이 특히 이제 공적 기관인 뭐 신보, 기보, 중진공, 뭐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사행위 소송을 아주 엄격하게 추적을 하죠. 사행위를. 사행위 취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이 중단된 경우 파산관제인은 원고 측을 수개합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채권자 취소송을 수개한 후에는 청구 원인은 부인권 행사를 원인으로 변경하고 청구 취지는 소송의 진행 상태를 봐 변경을 필요한 경우는 변경하도록 합니다. 사행위 취소송에 관하여 상대방의 수개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종전의 소송 상태를 판단하여 수개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 선고 전 채무자를 상대로는 금전 지급, 대여금 청구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익자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송,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파산관제인은 원피고의 지위를 겸유하게 되죠. 이 법원은 이 경우 채권자의 금전 지급 청구는 파산 채권이므로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 신고 및 그에 따른 시부인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과 수익자를 상대로 파산 채권자 취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 분리, 그 다음에 소송 이송, 부인권 행사 이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따라다니게 되죠. 소송 수개, 변론 분리, 그 다음에 이제 이송 신청, 관할법원으로 이송 신청,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이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중단, 이번 시간에는 수개인데 통상 파산 재단에 관한 소송은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다만 사행위 소송은 무지 많기 때문에 사행위 소송, 내 소송, 나는 지금 피고가 아닌데 왜 내 소송이 길어지는지 그거는 결국 관제인이 그 전에 채무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특히 뭐 기술 신보나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이런 데서 사행위 소송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러던 중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관제인이 수개를 하고 부인권 행사를 하고 변론 분리를 하고 변론 병합 분리를 하고 이송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길어지는 거는 채권자 취소송. 저도 지금 채권자 취소송을 신보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신보가 그 전에 소송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기록이 상당히 두꺼워요. 판단만 남은 시점에 채무자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해서 선고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제 재판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부득이 수개를 하고 이제 부인권 행사를 했지만 이제 향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벌써 시간이 한 2년 이상 걸렸습니다. 늘어진다는 거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